지난 17년 동안 가로막혔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이었죠.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건데요. 이제 해외에 나가면서 번거롭게 이 면세품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귀국할 때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용객들의 편의 외에도 해외 소비 중 일부를 국내로 돌려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또 중견,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지금 거론되는 효과들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요?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여행 갈 때 저희가 필수로 들리는 게 이제 면세구역 안으로 들어간 면세점부터 이제 가는 건데 그렇죠. 이제 입국장 면세점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러니까 그 여행 과정을 한번 복기해 보시면 네. 실감이 나실 텐데요. 지금은 출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신 다음에 바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비행기 승선 전에 인도장이라는 딜리버리 그렇죠. 포인트라는 포인트라는 곳에서 받아서 여행 내내 들고 다니다가 네. 들어올 때는 해외에서 쇼핑도 물론 하실 거고요. 들어오실 때는 이제 그냥 바로 면세점 들르시는 게 아니라 기내 면세점에서 깜빡한 것들, 조그만 것들 사잖아요. 네. 그런데 늘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 뭐 해외 여행 다니면서 늘 들고 다니면서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으면 이런 절차를 좀 다 없앨 수 있을 텐데 하는 의문이 생길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입국장 면세점의 존재의 의의입니다. 네. 면세점이 맨 처음 생겨난 건 1947년이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네. 이게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이유는 워낙 이용객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이제 이 관광 수지에도 도움이 되지만 해당 정부 입장에선 그 소비를 장려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기존 출국장이나 시내 면세점이 포화 상태니까 입국장 면세점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왜 못했던 걸까요? 2001년에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인천공항 측은 계속해서 이용객 편이라든가 공항 경쟁력 차원에서 이제 하려고 했고요. 관련 법안도 2003년부터 한 6차례 발의가 됐더군요. 네. 근데 네. 이제 안 된 이유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관세청에 반대하고 관세청은 이게 도입되면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 입국 심사 같은 게 상당히 지연되고 혼잡스럽다. 보안상의 이유를 많이 들었고요. 예. 또 이제 국적 항공사들의 반대가 또 심했어요. 기내 면세점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니까 네.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13일 그 문 대통령의 도입 검토 지시는 명분상은 이런 거죠. 해외여행 국민의 불편을 좀 해소해주고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서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심으로는 규제 개혁 드라이브의 어떤 상징적인 사례로 활용하고자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해외 여행객들이 17년간 원했는데 네. 관세청 반대로 안 됐다. 그리고 관세청 반대는 사실상 이런 이해관계가 걸린 이 항공사에 포획된 일부 관료들의 반대로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드러난 거죠. 그렇군요. 뭐 관세청에 반대하는 이유도 뭐 일견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기는 네네. 하지만 공항 이용객으로서는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용객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개항 이후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무려 2만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쭉 조사를 해왔는데 네.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하죠.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그렇죠. 까먹은 게 있으면 들어오면서 바로 사면 되니까. 그래서 84% 이상이 설문조사 결과 이제 찬성한다. 대다수네요. 그렇죠.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세청의 반대 이유도 지금 인천공항 측에서 너무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국 심사대 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정반대편에 한쪽에 몰아넣어서 뭐 지연시키거나 혼잡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명분은 많이 사라졌죠. 자,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그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수 진작 효과를 내수 진작 기대한다라는 효과. 건데 실제로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이 한 30조 원이 돼요. 네. 30조 원. 그 지난 네. 4분기 같은 경우에 8조 4천억을 썼는데 상당히 그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게다가 이제 관광 수지 적자라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쓴 거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와서 쓴 거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17조
원 정도 이제 적자를 보고 있고 역시 이것도 사상 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돌리는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해외 나가서 쇼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는 분들은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1,700조 원인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간 소비인데 뭐 30조 원이 대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문제는 해외 나가서 쓰시는 분들이 대개는 중상위 계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비라는 게 상당히 그 일종의 국내 소비 촉진의 마중물이 돼요. 이분들이 국내에서 쓰기 시작하면 네. 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해외 소비의 일부만이라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 민간 소비를 자극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명분으로 들고 나온 게 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게 되면 중견 중소기업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네. 것도 하나의 명분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이제 이 입국장 면세점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기존의 출국장이나 시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처럼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네. 인천공항의 계획이고요. 예. 14일에 정일영 인천 국제공항 사장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규모도 밝혔는데 706제곱미터 그러니까 200평이 조금 넘고요. 네. 세개소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네. 품목은 제한적입니다. 이제 술, 향수, 담배, 화장품처럼 간단한 선물용을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사실 면세점을 늘릴 때마다 정부가 조금 부담을 갖는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결국은 세계적인 명품 회사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극복해 보겠다. 예. 그래서 이제 중소 중견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거죠. 네. 뭐 그러니까 기존의 롯데라든지 아니면 신라, 신세계가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이 네. 이제 면세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럼 옥석 가리기를 정부가 좀 아무래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난 정부 면세점 사업 제인가 얼마나 논란이 컸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번 경우는 뭐 주체라든가 규모 면에서 그런 정도의 논란은 벌어질 것 같지 않고요. 아무리 네. 이제 중소중견 기업 중에 참여하려는 곳이 많을지라도 그런 대기업 명품 위주의 그런 기존 면세점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점은 오히려 걱정거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과연 이 중소중견 기업이 입국장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품목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만족할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용할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취지는 좋은데 이 중소중견 기업들이 만든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업체들이 좀 실제로 이용객들한테 외면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눈에 차질 않는 거예요. 이 대기업 위주의 이 명품을 쫙 깔아놓은 면세점에 비해서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점은 좀 걱정이죠.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도입된다고 해도 이제 사행 활성화돼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조금 과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홍보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네. 200평 좀 넘는 세계 면세점에서 뭐 직접적인 효과든 간접적인 유발 효과든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거는 뭐 상징적인 예로 거론되지 네.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수진작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 굉장히 미미하다. 지금 경제 관련해서 할 일이 태산인데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 작은 이슈에 대통령이 일일이 개입한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제 전반으로 보면 다소 사소한 의제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규제 개혁 드라이브라는 측면의 어떤 상징적 사례로 활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이 그토록 원했는데 17년간 왜 못했느냐? 네. 이게 이해 집단과 일부 관료가 반대한 것 때문에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걸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야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요즘 대통령 혹은 청와대 만기 칠람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만기 네. 칠람이라는 건 이제 임금님이 모든 일을 다 챙긴다는 뜻인데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올 법한 이유가 최근에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각 부처가 사고 치고 이걸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습하는 예. 일이 거듭되고 있거든요. 뭐 국방부에서 최근에 보건복지부 연금 개혁안까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관료들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의중부터 파악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잘못되면 대통령 탓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건 나중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만기 칠람 지적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이 입국장 면세점의 사업 주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네. 기존에 진출해 있는 앞서 이제 롯데, 뭐 신세계 기존 면세업체들은 오히려 이게 뭐
그러면 뭐 우린 뭐냐 이게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기존 면세점 업계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거 자꾸 매장만 만들 게 아니라 면세 한도 늘린다든지 뭐 인도장 간단히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뒷받침이 돼야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뭔가 실질적인 네. 예.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기존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명분이 워낙 이 규제 개혁 쪽이기 때문에 아예 반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민원도 좀 들어달라는 입장이 강해요. 한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매 한도 있잖아요. 네네. 면세 구매 한도 600달러예요, 1인당. 네. 이거 요즘 우리 먹고 사는 거 보면 조금 작은 거 아니냐. 늘려주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하면 안 그게 되냐. 내국에는 구매 한도가 3,000불이고 들여올 수 있는 게 들여올 수 있는 거죠. 600이죠. 그러니까 예. 국내에 들어올 때 네네. 입국 검사장에서 검사하는 그 한도가 그런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출국장 인도장이 출국장에 있기 때문에 들고 가서 해외 여행할 때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번거롭죠. 입국장 인도장을 만들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출국하면서 사놓고 들어올 때 들어오면 안 되냐. 이제 이분들 입장에선 일견 타당하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쪽에서 지적했던 게 이 인천공항이 이거 장사초가 아니냐. 임대료 수익이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인천공항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 임대료 수익이 입국장 면세점으로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거 자꾸 장사속이라고 얘기하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네. 전액 사회 환원한다 이렇게 어. 밝혔죠. 예. 그럼 다른 나라 해외는 어떻습니까? 그 입국장 면세점이 많이 있나요? 예, 많이 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요즘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출국장이나 시내 면세점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거든요. 너무 네. 많이 생겨서 네. 이제 늘릴 수 있는 게 입국장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세를 보니까 73개국에서 138개 공항에 지금 입국 면세점을 운영 중이고요. 아시아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로만 보면 두바이나 인천공항처럼 아시아권 면세점들이 상당히 규모도 크고 장사도 잘 되거든요. 아시아만 보면 27개국에 54개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일종의 그 세계적 추세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이 운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와는 분명히 다를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수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그렇죠. 예. 네. 관세청 입장도 분명히 돌아서고 있고요. 예, 또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관한 이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내년에 설치가 되면 이 규제 개혁이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상징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공 사례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객이 늘어서 들어올 때 이 네. 중소 중견 기업들이 운영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바글바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될 거냐?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쫀쫀하게 구성해야 될 것이다. 이게 어설프게 취지는 좋은데 좋지 않은 상품 이렇게 취지만 좋다고 그냥 갖다 놓다 보면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들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거다. 이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린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 구매 한도 적발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적발 안 나오고 들어오는 노하우 같은 것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적발 좀 강화해야 차라리 국내에서 이렇게 간단한 선물들 사는 걸로 대체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입국장 면세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방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잘 들었습니다.